법문을 듣기에 앞서 잠시 산란했던 마음을 맑히는 1분 명상을 하겠습니다. 나누기, 마음 나누기, 불교대학 다 졸업하시고 이제 경전반이니까 마음 나누기 많이 해보셨죠? 예. 이제 불교대학 끝나고 또 경전반 수업 끝나면 매번 나누기 하고 또 무슨 행사 있으면 또 정토에서는 매번 끝나면 뭔가 나누기를 또 하고 그러죠. 예. 근데 나누기 하는 게 어떻게 할만해요? 아니면 좀 아직도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워요? 편안하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누기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부담스러운 분도 있죠. 저도 사실 나누기 할 때 항상 편안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부담스러운 면들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정토에는 법문 끝나고 행사 끝나고 매번 나누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불교대학 입학해서 처음 오는 사람은 이 나누기 때문에 이 나누기가 부담스러워서 이 수업 나오기가 조금 꺼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법문만 딱 듣고 조용히 가죠.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부담스러운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나누기 없으면 이렇게 편하게 와서 할 수 있겠는데 나누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하는데도 나누기는 꼭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안 좋은 것만 있으면 굳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괴롭히려고 나누기를 하는 건 아닐 거니까. 네, 경전반 했으니까 나누기를 많이 해봤을 건데 어떻게 해보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해보면 좋은 거. 뭐가 있어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나누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데 일단 마음을 이렇게 내어놓고 하면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얘기 좀 실컷 하면 좀 마음이 얘기하기 전보다는 조금 가볍죠.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뭐 때문인가 살펴보면 이렇게 마음을 내어놔서 이렇게 드러내면 자기 마음을 드러내면 조금 그 객관적인 상황들이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훨씬 가벼워지고 그런 객관화 되니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조금 수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내어놓기를 하다 보면 나를 알게 되는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내어놓다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다라고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자꾸 알아차려다 보면 제대로 나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데는 우리가 자기 생각이나 의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의해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알아야 나를 제대로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이제 상대방 마음이나 내놓는 걸 듣다 보면 이제 상대방도 알 수가 있죠. 아, 저 사람은 저럴 때 저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계속 듣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좀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좀 이해하는데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남편들은 마음 나누기를 잘 안 하긴 하지만 그 마음들 이렇게 애들이나 남편이나 이렇게 마음을 듣다 보면 아, 남편이 이런데 힘들어하고 애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를 알게 되고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마음 나누기를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은 집에서 애들하고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나누기를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관계를 훨씬 좋은 관계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뭔가 통한다라고 할 때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주고받아야 서로 통한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냥 일상적으로 마음 나누기는 안 하고 그냥 밥 먹었냐, 뭐 애는 남편이 뭐 그러기만 하고 살면 뭔가 이게 대화를 하긴 하는데 뭔가 이게 좀 미진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나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연습한 걸 가지고 집에서 애들하고 이제 좀 하고 그러면 좋죠. 근데 마음 나누기 하자 그러면 이제 그런 형식을 가지면 이제 조금 불편해 하니까 마음 나누기라는 이름 없이 이제 마음을 애들하고 나누고 그렇게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나누는 걸 통해서 이제 나를 알 수 있고 상대의 마음을 듣고 그런 걸 통해서 상대를 알 수가 있고 또 상대를 알게 되면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를 많이 하게 되면 관계가 좋아지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마음 나누기를 하다 보면 이제 상대방 나누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이제 법문 듣고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는 그냥 지나갔던 건데 상대방 나누기를 통해서 보면 아 맞아 그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새롭게 또 알아지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자기 삶과 연결돼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 법문과 또 다른 제2의 법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나누기를 안 하고 이제 평상시에 이런 걸 안 만났을 때는 사는데 내가 뭔가 고민이 있고 할 때 이 고민이 엄청나게 크고 나만 그런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이렇게 막상 나눔장이나 이런데 깨달음장이나 가서 보면 나도 괴롭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고민이 가장 크고 그런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나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좀 가벼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나만 고민하는 줄 알고 뭔가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다 이런 고민을 갖고 사는구나 라고 나도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이구나 이런 걸 또 느끼면서 뭔가 안도감이 든다고 그럴까? 나 혼자만 문제다 생각하면 뭔가 나만 문제니까 뭔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남들도 다 그렇다라는 걸 알면 조금 안도감이 들죠. 또 이제 나누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제 고민들을 들어보고 또 이제 그런데 우리 도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나름대로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제 이런 법문 듣고 수행하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이제 풀어가고 있잖아요. 풀린 사람도 있고 풀어가고 있는 중에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나도 이런 고민이 있는데 저런 사람 저렇게 이렇게 풀어가듯이 나도 저렇게 풀어가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되겠구나. 그런 걸 통해서 나도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구나. 그래서 뭔가 희망을 갖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갖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 나누기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기를 하려니까 이제 법문 들으면서 또 무슨 행사를 치르면서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봐야 뭐 나누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꾸 이제 내 마음을 보도록 하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나누기가. 남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봐야 나누기를 할 거 아니에요. 법문 들으면서도 법문 듣고 나서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뭔 나누기를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뭔 나누기를 해야 될까 하려면 내 마음을 이제 들여다 봐야 뭔가 내 마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행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돌아보도록, 바라보도록 이게 내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러죠. 알아차림의 연습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이 알아차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기를 그래서 정토에서는 언제 힘없이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부담스러운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또 마음 나누기가 가장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또 꼽히기도 해요. 이렇게 극과 극을 좀 달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좋아하게 되기도 하죠. 이제 그런데 이제 마음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죠. 마음을 내어놓는 거와 상대방의 마음을 내어놓는 걸 나는 이제 듣는 거, 내어놓기와 듣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을 이제 내어놓는다 할 때는 마음 나누기이니까 마음을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고 생각을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아니고 마음을 나눈다. 그럼 마음과 생각이 뭔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좀 다르죠? 같아요? 다르죠? 근데 뭐가 다르다 하면 조금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마음과 생각에 뭔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생각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다. 근데 마음을 나눌 때는 그러나 마음을 나누지만 거기에 생각도 같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마음은 답답합니다. 답답하다, 슬프다, 짜증이 난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런 게 이제 마음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은 답답합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나누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좀 미진하잖아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 배경 설명을 하는 데는 거기에서 이제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 마음을 나누는데 생각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도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마음이 반드시 분명하게 표현돼야 된다. 뭔가 단어로 표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마음이 핵심이라는 얘기죠. 마음이 키포인트니까 그 키포인트는 꼭 잡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여러 가지 차이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마음은 생방송이다. 생각은 녹화방송이다. 생각은 옛날 것, 기억된 것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고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 딱 얘기를 듣고 저런 행동을 보고 이제 일어나는 어떤 마음들이 있죠. 생각도 이제 딱 보면 어떤 생각도 일어나긴 하는데 순간 마음은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생방송이죠. 이렇게 차이를 알고 이건 연습을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은 이제 마음을 내어놓는 거와 이제 그 마음 내어놓는 걸 이렇게 들어주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음을 내어놓을 때는 방금 얘기한 생각이 아닌 마음이 빠지지 않고 내어놓아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든 이렇게 내놓으면 돼요. 무슨 행사가 있었다 그러면 행사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죠. 기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답답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마음이든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놓는 것에는 이제 두 가지 이제 공부 삼아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내놓는 게 있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내놓는 게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어나는 걸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사를 치르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즐겁고 신나고 재밌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왜 일을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걸 보고도 마음이 이게 다르게 일어나잖아요. 사람 따라서. 그럼 이런 마음은 그런 상황이 일으키게 만드는 게 아니고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거다. 이게 기본적인 수행의 관점이잖아요.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 순간 뭐 남편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난다. 애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난다. 상대 때문에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라고 순간 착각을 하죠. 그래서 남편 때문이다 생각하면서 남편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난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상대를 탓하는 마음이죠. 이거는 이제 마음을 내어놓는 게, 그래서 내가 남편 때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라고 이제 마음을 내어놓는 건데, 이거는 돌이키지 못한 마음 나누기라는 거죠. 근데 남편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의 그런 행동을 보고 내 마음이 일으킨 거다. 그래서 이게 남편 때문이 아니고 내가 일으킨 거구나 라고 돌이켜서 나누기를 하는 것이 이제 바른 나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보통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나누기 하면 이제 지난 것을 돌아보면서 나누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남편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나고 서운하다라고 그 순간에 생각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남편 때문이 아니라 그 남편의 그 행동을 보고 내가 일으킨 거구나 라고 이렇게 돌이키면 지금도 짜증이 나겠어요? 지금은 짜증이 안 나겠어요? 짜증이 안 나죠. 그때는 짜증이 났더라도 지금은 짜증난 마음이 사라진다.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겠죠.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아직도 그 생각하면 남편의 그때 그 행동을 생각하면 지금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짜증이 나고 지금도 짜증이 난다. 이렇게 이제 마음 나누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돌이켜지면 그때 남편이 이래 했을 때 내가 짜증이 나고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그냥 가벼운 마음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돌이켜진 상태에서 나누기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불평, 불만식의 나누기가 있고 마음을 내놓는 방법이 있고 돌이켜서 지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때는 짜증이 났지만 지금 가볍게 마음을 내놓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바른 나누기니까
우리가 나누기를 할 때는 이런 돌이키는 쪽으로 해서 나누기를 하면 좋죠. 근데 뭐 그게 돌이키고 싶다고 돌이켜지는 건 아니죠. 공부가 돼야 돼요. 이게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일으키는 거구나라고 확실하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깨달음장이나 이런 거 갔다 오면 이런 게 확실하게 이게 정말 스님 법문에서 내가 일으킨다고 말씀 들었지만 실제 깨달음장을 가봐야 정말 그렇구나 이런 게 이제 체득이 되거든요. 깨달음장 안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다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온 손 들어봐요. 갔다 오셔야 돼. 그래야 이게 확실하게 정말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일으킨 거구나. 이것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정말 그렇구나. 이게 확실하게 체화가 되거든요. 그래야 실제 속에서 이게 탁 돌이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이켜서 내어놓는 것이 이제 바른 나누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안 돌이켜지는 것은 안 돌이켜지는 대로 그냥 내어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내어놓되 이렇게 돌이키는 쪽으로 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뭔가 불평,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내어놓는 것도 있고, 이제 돌이켜서 가볍게 내어놓는 것도 있는데, 근데 돌이켜졌더라도 이제 마음 내어놓기는 하는 게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이게 내어놓다 보면, 이제 내가 나름대로 수행하고 공부해서 이제 딱 남편 때문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돌이켜졌어요. 근데 내어놓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때를 생각하고 다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직도 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아직 완전히 돌이켜지지가 않았다. 나는 생각으로는 다 돌이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리를 했는데, 막상 그때를 또 떠올려서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으로 돌이켜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내어놓아서 정말 완전히 돌이켜졌는지, 그때 생각해도 지금도 아무 마음이 안 일어나는지, 아니 뭔가 마음이 아직도 뭔가 일어나는지, 뭔가 일어난다면 아직 완전히 돌이켜지지 않았다, 이런 것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 다시 얘기를 해도 아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고요하게 얘기가 된다 하면 그 문제는 내가 완전히 돌이켜서 해소가 됐구나 하고 알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마음 내어놓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돌이켜서 마음을 내어놓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그게 이제 공부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이제 마음을 내어놓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듣는 데는 또 듣는 자세가 필요해요. 어떻게 듣는 것이 올바른 거냐 하면 그 사람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곧 받아주는 마음으로 듣는 게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근데 우리가 상대방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뭔가 좀 지루하다든지 좀 내 마음이 답답하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거잖아요. 남편이나 애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짜증이 나거나 답답하거나 그러면 그 남편이나 애의 마음이 온전하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 나누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편안하게 고요하게 들리는지, 아니면 뭔가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러는지 이제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제대로 온전히 이해가 돼야 그런 답답한 마음이 없이 편안하게 들리겠죠. 그러면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해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가 뭐 이해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가만히 보면
쉽게 예를 들면 인도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인도 가면 나무가 가지가 밑으로 이렇게 뻗어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이제 그런 나무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뻗잖아요. 이렇게 위로 위쪽으로. 그런 나무를 보고 처음 보죠. 그런 나무는 처음 보니까 저 나무는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나무 가지가 밑으로 뻗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해란 뭐예요? 그럼 이해라는 게 뭐겠나? 그냥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무는 위로 뻗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이것만 보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위로 뻗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뻗어야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나무도 있는 거잖아요. 저런 나무도 있구나. 그러면 뭐 이해 안 되고 말 게 있어요, 없어요? 이해 안 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남편이 이해가 안 된다. 자식이 이해가 안 된다.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런 남편도 있구나. 있잖아요.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게 이해가 안 될까요? 남편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보니까 이래야 된다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누구 문제예요? 내가 이래야 된다라는 뭔가 기대나 뭔가 기준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놓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나무도 있고 저런 나무도 있고 온갖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해 안 될 게 없죠. 그죠?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아직도 뭔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자기 틀을 가지고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 같은 걸 말하거든요. 뭐 그 사람은 뭐 그렇게 해서 답답하다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 사람이 감정이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런 감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그걸 이해하고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은 저런 얘기를 듣고 답답했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이해 못할 건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랬구나, 저런 나무도 있구나, 뭐뭐 하는구나 라고 이제 개념하면 뭐뭐 하는구나, 답답했구나, 짜증이 났구나, 서운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공감한다는 것은 곧 다르게 얘기하면 상대방 입장에 서서 본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 서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입장, 내 기준을 놓고 상대방 입장에 서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럴 수가 있지 하고 이해가 되죠. 스님 법문 이제 들으면 남편이 정토에 가지 마라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남편이 뭐라 해도 예 알겠습니다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기 어려워요?
쉽죠? 쉽잖아요. 이해하는 건지 뭐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 손 들어봐요. 이해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왜 못하냐면, 이게, 그러면 남편이 가지 마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예는 받아들임이에요. 당신은 내가 법당에 안 가기를 원하는구나. 법당 가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당신 싫어하는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임이에요. 당신의 요구는 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뜻이 예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겠다. 그 마음은 알겠죠. 가기 싫어하는, 내가 이 법당에 오기 싫어한다는 거. 내가 하지 마라 할 때는 뭔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하지 마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알겠죠. 그게 그렇게 가지 마라 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은 그런 법당에 가는 내가 법당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건 다 인정되죠? 그거 인정하면 돼요. 싫어하는 줄은 알고 싫어하지만 또 나는 필요하면 또 오는 거고 싫어하니까 뭐 안 와도 될 거면 안 오는 거고 오고 안 오고는 이제 내가 선택해서 행동하는 거고 그러나 예 알겠습니다 할 때는 당신의 마음은 알겠다. 이게 받아들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 쉽죠.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이 받아들임이 상대의 마음이 그렇구나라고 이 받아들임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말로라도 먼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남편 마음은 이런 내가 법당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구나. 그런 마음은 알겠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쉽죠? 웃는 건 뭐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얘가 예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는 그 받아들임이 안 된다. 그건 뭐예요? 가면 안 되나 뭐 그런 것도 못하게 하나 네가 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생각 가지고 그걸 자기 생각을 못 놓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인데 뭐 내 인생에 내 맘대로 행동을 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남편은 싫어하는 그 마음을 봐주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입장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면 그게 다 온전히 다 이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 마음은 이렇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 나누기 할 때 상대방이 뭔가 답답하다 그러면 당신 마음은 답답하군요 이렇게 답답하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다. 근데 이게 이런 걸 연습을 하는 건데 실제 근데 말은 답답하군요 하는데 속에서는 공감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아직 안 되면 뭔가 내가 나를 붙잡고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못하고 내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서 이제 가는 것이다. 마음을 내어놓을 때는 내어놓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돌이켜져서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일으킨 거구나 하고 탁 돌이켜졌는지 그래서 편안하게 아직 뭔가 마음에 찌꺼기가 없이 돌이켜서 가볍게 내어놓는지 뭔가 찌꺼기가 있는지를 이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서 공부 삼아 하면 되고, 상대방 얘기를 들을 때는 듣는 속에서 뭔가 온전하게 상대방 입장에 서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편안하게 얘기가 들릴 거고, 그러지 않으면 뭔가 속에서 또 마음이 요동을 치겠죠. 그런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수준은 잘 안 되는구나. 내놓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 상대방 얘기에 어떤 것은 잘 받아들이지만 어떤 것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아직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알아서 그걸 이제 정진의 계기로 이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 공감하는 건데, 근데 이제 수행을 하다가 보면, 또 깨달음장이나 이런 나눔장이나 수련을 하다 보면, 평상시에 여기 정토에 오기 전에는 친구를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면 서로 이해 공감이 잘 됐어요. 친구 만나서, 이제 여자분들 이렇게 친구 만나면 남편 얘기하면, 나 남편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이 공감이 팍팍 되는 거예요. 나도 남편 때문에 힘드니까. 친구끼리 공감이 팍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깨달음장을 딱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나는데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감이 안 되냐면 계속 저 친구가 남편 때문이라 생각하는 거야. 근데 깨달음장은 공부하니까 괴로운 게 남편 때문이 아니고 내가 일으키는 건다. 이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이 안 돼요. 그죠? 남편 때문이 아닌데, 지가 만든 건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게 이해 공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게, 그 모든 괴로움은 다 내 마음이 일으킨다는 것이 맞지만, 지금에서는 그런 사실을 놓고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은 지금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니 자연히 괴롭죠. 그럼 지금 이 사람의 마음 그대로를 봐주는 거다. 이 사람의 입장에 서서 옳으니 그러니 이게 사실은 어쩌니 저쩌니 이런 것조차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에 서서 볼 때 이게 이해 공감이 되게 됩니다. 근데 깨달음장 가기 전에 정토에 오기 전에 친구가 이해 공감이 잘 된 거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해가 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공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장 가기 전에 친구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팍팍 된 거는 어떤 속에서 된 거냐면 남편이 잘못이고 친구가 맞고 남편이 틀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맞고 틀리다 이런 생각 속에서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 얘기가 맞고 친구의 남편이 틀린 거예요. 거기에 동의가 되니까 공감이 팍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장을 갔다 와서 보니까 이 친구가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 때문이 남편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해가 안 돼, 공감이 안 되다가 그럼 이런 사실조차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에 딱 서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 공감은 친구가 옳으니 친구 남편이 옳으니 틀리니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르다는 맞고 틀리다는 생각이 놓아진 속에서 친구 얘기를 그 사람 입장에서 친구 얘기를 들으면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공감되는 것은 맞고 틀리다는 속에서 맞을 때, 이 상대방이 맞을 때 나하고 생각이 동일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남편 때문이 아니라 지 때문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는 남편 때문에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고 틀리다는 생각이 아직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놓고 맞다 틀리다, 남편이 맞다, 이 친구가 맞다 이런 생각을 놓고 들으면 누구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고 틀린 게 없으니까. 어쨌든 그 사람은 지금 감정이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니까 힘들구나 라고 그 마음만 받아주면 되니까. 그러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그런 이해 공감 차원에서 두 번째 이해 공감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의 편이 돼주는 거죠. 친구 편이 되고 남편 편은 아닌 거예요. 근데 누구 편이 되어주지, 누구 편인 것을 떠나버리는 거. 그것이 진정한 이해 공감인 거예요. 그러려면 맞다, 틀리다 이런 생각이 놓아져야 누구 편이 없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로 내가 친구 편이 돼갖고 남편 편이 아니고 남편은 이제 나쁜 놈이고 친구 편이 돼서 이제 공감을 해주면 친구도 자기 편이 돼주니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공감을 안 해주고 뭐 그건 네 남편 때문이 아니라 네 때문이야. 잘 돌아봐. 네 때문이잖아. 이렇게 이제 하면 친구는 자기 편이 안 돼주니까 남편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싫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맞다 틀리다는 생각을 떠나서 온전한 이해 공감이 되면 나는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 친구의 남편이 얘기하면 남편도 그런 부인하고 살려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 얘기 들으면 이거 힘들겠구나. 그래, 힘들겠네요. 하고 이렇게 공감이 되고 또 친구 얘기 들으면 친구 얘기도 그래, 힘들겠구나.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누구 편이 아닌 거예요. 한쪽 편을 들어서 공감하는 것은 바른 게 아닌 거예요. 공감도. 누구의 편도 아닌 속에서 공감이 돼야 된다. 이 정도로 나가야 돼요. 근데 나는 누구 편도 안 들지만 그렇게 공감을 해주면 상대방은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좋아해요. 나는 친구의 편도 되고 친구의 남편 편도 되는 거예요. 친구는 내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친구 남편은 또 내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공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첩자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온전한 공감이다. 그 정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친구나 이렇게 만나서 남편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래 얼마나 힘드노 이렇게 이제 공감을 해주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친구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공감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하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가 생각을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 충고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공감을 못 받는 느낌을 받아요, 상대방이. 내 편이 아니다. 그래서 조언 충고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 문제를 내가 네 남편 때문에 못 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뭔가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네가 네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때문에 이렇게 돌아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그런 조언, 충고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먼저 충분히 이해 공감을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내어놓는데 그 사람들이 남편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어놓으면서 이제 보통 가벼워지는데 상대방이 전혀 내 마음을 공감을 안 해주면 괜히 했다 싶어요. 괜히 했다. 얘기한 걸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가벼워지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공감을 충분히 받으면 훨씬 가벼워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길이죠.
그래서 이해 공감을 충분히 해주고 조언 충고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해 공감을 충분히 계속 이렇게 들어주다 보면 자기가 이제 가벼워지면 마음 나누기의 장점이 이제 가벼워지는 건데 가벼워지다 보면 이제 자기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객관적으로 좀 보게 되면서 그 문제를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좀 찾아가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조언 충고는 하지 말고 같이 법문을 한번 들어보자. 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니도 알다시피 법문 듣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도움이 좀 되더라. 또 책 주면서 이런 책 읽어봐라. 책 읽어보니까 조금 많이 도움이 되더라.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직접 얘기하면 좀 약간 조언 충고가 되면 상대방이 조금 싫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권하면 조금 도움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조언 충고하지 마라가 핵심이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받아주기, 이해, 공감하기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아파하는 거죠. 그 사람이 힘들면 아이고 정말 힘들겠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하면 같이 아파하는 거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비실입니다. 비실. 관세음보살의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그 관세음보살은 그만큼 자비로움이 크시다 이 말이에요. 그 아픔이 어떤 중생이라도 중생의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아가겠다라는 원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비심이 크시다 이거거든요. 그런 비심은 그러니까 도둑놈이 나쁜 짓을 해서 경찰에 쫓겨도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럼 괴롭다라고 누군가 괴롭다라는 걸 괴로워서 자기를 찾으면 다 가서 구제를 하겠다라는 거네. 관세음, 세상의 모든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보겠다는 거예요. 관해서 찾아서 구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쁜 사람만 도와주고 뭐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안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했냐 뭐 안 했냐 그건 관계없이 괴로워서 있는 사람 모든 중생은 다 구제하겠다라고 원을 세우는 거죠. 그게 비신이에요. 이 사람이 뭐 나쁜 짓 해서 괴로울 수 있는 남편이 술 먹고 와서 괴롭잖아요. 그럼 지가 먹고 지가 하는 거니까 뭐 꼬쉽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래도 그 괴로움이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말은 아니어도 그 아픔을 비심이 있는 보살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국 끓여줘야지. 그게 비심의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해 공감하는 것이 온전하게만 된다면 그게 이제 다 보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살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승불교에서는 누구나 보살이 되자. 그러니까 보살은 기본적으로 내가 괴로움이 일어날 때 누구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놔버리니까 괴로움이 사라진다. 일어나더라도 또 사라져버린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일으킨 거라고 딱 돌이키면 괴로움은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괴로움도 얼마나 괴로울까 하고 이해 공감하는 그런 비심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보살이다. 어때 보살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네, 안 됐으니까 저도 뭐 아직은 안 됐어요. 저도 이렇게 해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여러분도 이런 나누기를 통해서 자기 괴로운 문제를 돌이켜보고 또 상대방의 아픔들을 함께 받아들이고 가고자 이런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그래서 나누기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나누기 때는 반드시 그게 단어가 답답하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마음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마음 단어가 표현되도록 해야 된다. 내어놓을 때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내어놓는 속에서 얼마나 돌이켜졌는지 내 마음속에서 내어놓는 지금 이 순간에 그냥 평온하게 내어놓아지는지 뭔가 밑에서 아직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또 자기를 좀 내어놓으면서도 내어놓고 나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 도반들의 마음을 들을 때는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까 힘든 얘기하면 이 공감의 정도가 공감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내가 온전하게 공감이 되는지 온전하지 못하고 뭔가 조금 속에서 미진하게 좀 약간은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지 이게 자기 점검의 계기로 삼아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아직 부족함이 있구나 하고 이제 정진을 하가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속에서 이런 마음 나누기를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거지만 알아차림 항상 상대방의 마음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알고 가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항상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시선이 바깥으로 가지 않고 항상 시선이 내 안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자꾸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일어날 때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또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자꾸 시선이 바깥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저 행동, 말 그것을 자꾸 보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을 계속 합니다. 그건 계속된 착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더라도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일으키는 거지 하니까 내가 일으키니까 나의 뭐가 일으키는 어떤 마음이 있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알아차림의 연습이기도 하다. 마음 나누기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 나누기가 이제 부담스러운 삶 중에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별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냥 덤덤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잘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잘 알아차려지고 그런 사람이 있고 특히 남자들이 더 그렇고 여자분들 중에도 별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특별하게 서운하다든지 어쨌다든지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 그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마음 나누기, 마음 표현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것이 더 좋죠. 사실은. 뭐 상황이 돼도 남편이 이래도 저래도 그냥 담담하게 봐지면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음 나누기를 하니까 누구는 막 나누기를 잘하는데 표현을 잘하는데 나는 별로 없어 마음이. 그러니까 나는 뭐 나눌 게 별로 없어. 그럼 나는 여기는 뭐 부진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이게 표현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어나는 마음 그대로를 표현하면 된다. 그냥 별 마음이 없으면 그냥 담담합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현이 잘 되는 게 수행이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담담하지만 또 마음이라는 게 크게 일어나는 마음도 있는데 잔잔하게 일어나는 게 있어요. 미세하게. 그래서 큰 마음은 누구나 다 알 거고요. 미세하게 일어나는 마음들을 조금 더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까지 알아차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진척이 되면 좀 더 미세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알아차리게 되면 이제 제대로 나를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의 핵심은 나를 아는 거, 너를 알라 그랬다. 그 깨달음장도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핵심은 나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알아차림이 핵심이고, 나를 내가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한데, 그럼 알려면 이 미세한 마음까지도 알아차려야 제대로 아는 거다. 근데 우선은 보여지는 것만큼만 보는 수밖에 없고요. 하다 보면 좀 더 미세하게, 미세한 마음이 일어남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 큰 마음이 안 일어난다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더 관찰을 잘 깊이 관찰하면 좀 미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미세한 마음은 살짝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냥 좀 서운하네 하고 사라져요. 그런 것이 오래 유지되지도 않고, 그래도 그때 내가 이렇게 잠깐 서운한 마음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런 마음도 많이 서운한 건 아닌데 조금 서운하네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돼요. 근데 또 이제 마음이 뭔가 일어났는데 마음을 내어놓을 때 이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답답한 것은 아닌데, 근데 뭔가 기분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마음 나누기를 연습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좀 센 거, 그냥 답답합니다 해버리는 게 좋아요. 답답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이렇게 조금 분명히 조금 더 센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연습에는 조금 좋습니다. 좀 애매한 것은요, 뭔가. 그러면 또 애매한 거는 그냥 약간 불쾌한 마음이다, 쾌한 마음이다. 기분이 좋음이다, 기분이 나쁨이다. 두 가지라도 구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쾌, 불쾌, 기분 좋음, 기분 나쁨. 이 두 가지라도 하나 딱 정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방금 들은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1분 명상을 하겠습니다.